저희 형도 서울대 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걸 해보니까 야 이거 도움 너무 많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방법이니까 이거 믿고 무조건 해주세요. 다릅니다. 이거 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국어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체감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과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두 분도 역시나 고등학교 입학 전에 국어 모의고사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 읽었던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들이 이제 국어 정복에 좀 유효한 길이었는지도 여쭙고 싶은데요. 초중등 그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되게 강하게 추천드리는 두 가지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모의고사 공부 최소 10개 이상 하고 올라가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그리고 고전 문학, 그 중에서 최소 고전 시가, 교재 한 권 정도는 꼭 공부하고 올라가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유효하고요. 저희 형도 서울대 갔잖아요. 그렇죠. 저희 형이 저희 부모님한테 동생들 이건 꼭 시키세요 라고 얘기했던 방법이고 저희가 그걸 해보니까 야 이거 도움 너무 많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방법이니까 이거 믿고 무조건 해주세요. 다릅니다. 이거 하면은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옛날 사람들이 쓴 시, 소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쓰는 어휘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반외국어예요. 쉬운 내용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어휘 공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글을 쓰는 방식이나 그러니까 구조 같은 것들이 되게 생소해요. 그러니까 해보면 훨씬 그 낯선 게 줄어들고요. 마지막으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그런 문학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걸 공부 한번 하면은 그 시대적 배경에 따른 어떤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한번 생겨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고전했던 과목이 국어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안 읽어가지고 국어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었는데 그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건데 여름방학이었거든요. 매일 모의고사 1개씩 풀고 분석해라. 이거 그냥 시켰어요. 너무 놀랍게도 그때 한 달 하고 나서 제가 1등급 아래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되게 거창한 공부법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국어랑 영어 이 두 개는 읽는 양이 엄청 중요해요. 제가 학생들 이제 지도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전 과목 이제 멘토링 같은 것도 해주는데 국어 성적 안 나온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학원 다니고 인강 듣는데 본인이 직접 해보는 시간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절대 성적 안 나와요. 왜냐면 언어잖아요. 많이 본인이 읽어봐야지 이게 독해력이 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배우는 거에는 시간 많이 쓰면서 본인이 직접 해보는 시간 안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헛공부하고 있는 경우죠.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걸 꾸준히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갔는데 내가 지금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최소 모의고사 두 개 이상 1등급 나올 때까지 저는 꾸준히 풀고 반복하고 요거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원 학생 중에서 정말 유명한 국어 학원에 다니던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계속 국어만 성적이 안 오른대요. 그래서 제가 너 공부한 책 좀 가져와봐 이랬어요. 그 학원 교재 가져왔거든요. 교재 상당히 좋은 교재예요. 근데 딱 보니까 왜 성적 안 오르는지 딱 보이더라고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애가 틀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흔적이 전혀 없어요.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내가 꼼꼼하게 읽는 훈련, 논리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그 훈련 같은 게 되는데 이 친구가 틀렸다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정답 보기에만 요래서 뭐 이거 아님 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수업에서 설명 이렇게 해주셨겠죠. 근데 학원 수업에서는 모든 거 하나하나 다 꼼꼼히 분석해 주기 어렵잖아요. 많은 지문들을 다뤄야 되니까. 야 이러니까 너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야. 틀린 문제 있잖아. 그거 모든 선택지 아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지문에서 어떤 부분이랑 연결되는지 찾고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이거 분석하면서 공부해라 라고 했거든요. 한 3달 하고 나서 모의고사 봤더니 바로 등급 올라가더라고요.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있어서 선택지 분석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어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문해력.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국어도 외우면 되는 그런 과목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낯선 글을 보고 추론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추론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펄쩍 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국어 이야기가 나와서 또 우리 국어를 또 제가 배웠던 적이 있어서 저도 국어 선생님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가 진짜 어렵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국어 공부의 기본이 어휘력인데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기 때문에 어휘력 없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맨 먼저 뭐 합니까? 단어부터 외우죠. 옛날에 그 발음도 안 되는 보케이브라리 네, 맞아요. 이 말이죠. 네. 외웠지 않습니까? 국어 그렇게 안 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문해력의 기본은 어휘력이 있습니다. 네. 문해력이든 독해력이든 리터러시든 어휘력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어휘력 없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교과서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들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국어는 해도 잘 안 나오고 안 해도 그런 대로 나와요. 국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해줘야죠. 어떤 공부를 그러면 좀 꾸준히 하기를 권하세요?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집을. 우리가 네. 국어 공부라는 게 순수하게 국어 공부가 있겠지만 문제풀이 능력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 비슷한 양을 공부를 해주는 거. 근데 그 공부는 문제풀이가 기본인 거예요.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고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 찾아서 지문을 이해하고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익히면 되는 거죠.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는 서로 융합되는 거예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해주면 실력이 느는데 그건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강남 학군에서도 얘기되는 것들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능 국어 만점자가 수학 만점자보다 덜 나온다고 해서 요즘 국어 사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국어는 모국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분위기였다면 지금 가장 최근에 치렀던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시험지를 출력해서 보면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실제 고등학교에 와서 국어까지 잘 해야 최상위권으로 가는 거고 영어 수학을 잘하면 이제 상위권에 안착하게 되는 건데요. 국어는 단기간에 절대 올릴 수 없는 교과이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교사 출신이지만 이 국어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도 아이들이 영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지문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1등급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 수능과 이 국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짜 10년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유치원에서 초등까지 9년간의 기간 동안 양서를 다독, 정독하고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간 이 9년의 과정 동안에 교과 공부를 누구보다 충실히 해야 되고요. 교과서 공부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해당 과목의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집대성하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현직 교사들이 모두 검수를 해서 나온 정말 보석 상자와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9년 동안 충실히 이 두 교집합이 있어야지만 고등학교 때 국어를 잘할 수 있고 최상위로 갈 수 있습니다. 책 읽으면 성적이 나온다는 이 막연함 가지고 독서를 밀어붙이기에는 서로 힘에 붙이니까 이거 말고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독서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독서가 왜 중요한가를 느끼시기 위해서 항상 수능 국어 영역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수능 국어 영역이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글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그 분량을 충분히 읽어내야 되는구나라고 아마 좀 느낌이 들어오실 거고요. 저 사실 학교 내신 시험 출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국어니까 제가 저희 과목을 감독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넣으면서 다른 과목은 보면은 뭐 1장 아니면 2장 시험지인데 국어는 4장, 5장. 고등학교는 11장, 12장. 드라마 중학교는 조금 작아서 그래서 그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시험 시간 내에 그 긴 지문들을 다 읽어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글을 빠르게 정확하게 읽는 방법이 연습이 좀 돼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훈련하시는 분들이 모래주머니 차고 훈련을 하시잖아요. 실전에서 몸을 더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런 게 목적이 굉장히 큰데 저는 긴 글을 아이들이 모래주머니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게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교과서를 보시면은 국어 교과서에 문학 작품과 비문학 작품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골고루 한 권씩 읽어 나간다면은 충분히 어떤 그런 시험 문제에서 핵심을 파악하는 좀 강한 훈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